자,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262쪽에 나오는 에너지의 전환과 효율적 이용에 대해서 활동지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난 온라인 클래스 때 한 내용인데요. 활동지를 가지고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을 보면 이제 에너지가 뭐냐. 우리가 이제 에너지가 뭐다라고 사실 정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눈에 보이거나 질량이 있는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물체가 운동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딱 정의할 수는 없지만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힘들지만 어떻게 간단하게 말을 할 수 있느냐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은 뭐 대학까지 가서도 이렇게 정의해도 될 것 같아요. 누군가 이제 에너지가 뭐냐 하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하면 됩니다. 에너지의 앞자를 따서 에너지는 기호로 일하고 쓰고요. 우리가 일은 우리가 과학에서의 일은 일상생활에서의 일과 다르죠. 과학에서의 일은 뭐냐면 힘을 작용시켜서 몇 미터 이동했을 때 내가 10N의 힘으로 10m를 이동시켰다. 그러면 두 개를 곱해서 나는 100줄의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힘과 이동거리가 나와야 돼요. 자, 일은 영어로 워크이기 때문에 일은 기호로 W라고 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에너지란 뭐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고요. 둘 다 단위는 줄이라는, 그죠? 사람 이름을 딴 거죠. 줄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와 일은 뭐 거의 같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의 종류, 그 에너지의 전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번 시간에 이제 중요한 내용부터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서 가장 포인트, 핵심이 되는 내용은요,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 자,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것은 에너지의 크기가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일정하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 그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에너지라는 것이 갑자기 허공에서 생성되는 일이 있을까요? 네, 없겠죠. 자, 그리고 거꾸로 잘 있던 에너지가 갑자기 소멸하는 일도 없습니다. 다시, 에너지의 총량은 보존, 즉 일정하기 때문에 갑자기 에너지가 샘솟듯이 생기거나 없어지는 일은 없다. 다만 에너지의 종류가 여러 가지고요. 그 많은 에너지들이 모습을 바꿀 수 있어. 그러니까 전환은 가능합니다. 좀 더 이제 정리해서 설명하면 에너지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건 가능해요. 우리가 이 전환이라는 단어 많이 나오니까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에너지는 새롭게 생겨나거나 소멸되지 않으며 에너지의 총량.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모든 에너지의 총량은 항상 일정하게 어떻게 된다? 보존된다 하면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이것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 서술하세요, 이런 문제는 나올 리가 없죠. 그런 문제보다는 그렇게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에너지의 총합은 일정하다, 이런 게 읽었을 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이해가 된 거죠. 자, 그리고 그 밑에를 보시면 재밌는 얘기가 써 있어요. 에너지는 보존되지만 에너지를 왜 우리가 절약해야 되냐, 그 까닭이 뭐냐. 이런 게 서술형 문학으로는 더 적합하겠죠. 에너지는 보존된다는데 왜 우리는 에너지를 아껴야 되니? 그런 문제가 더 우리한테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읽어보시면 에너지가 전환될 때 다시 사용하기 어려운 열 에너지의 형태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자, 이것을 한번 다시 잘 생각해 볼게요. 이 열 에너지라는 것이 되게 이제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이 열 에너지는요, 가만히 있질 못해요. 항상 이동을 하는데, 이동할 때는 항상 온도가 높은 데서 온도가 낮은 곳을 향해 이동해 갑니다. 우리가 이제 위치 에너지라든지 그런 에너지들은 보면 항상 제자리에 있으려고 해요. 내가 높은 곳에 어떤 물체를 올려놨어요. 그러면 그 물체의 위치 에너지가 그 자리에 저장이 되죠. 어디 가지 않아요.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거야. 하지만 열 에너지는 가만히 있지 못해요. 한시도. 항상 온도를 낮은 곳을 향해서 저절로 움직인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 열 에너지라는 놈은 온도계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귀신같이 온도가 낮은 곳을 향해서 이동해 간다. 즉, 열 에너지는 한 곳에 있지 않고 주변 공간으로 흩어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흩어진 열 에너지는 다시 모으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모으기가 어렵다는 말이지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이제 추가로 에너지를 공급해서 인위적으로 흩어진 열 에너지를 모을 수는 있지만 그건 너무 비효율적이고 경제성이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열 에너지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흩어지고, 흩어진 열 에너지는 쓸모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보시면 에너지가 모습을 바꾸는 걸 전환이라고 했죠. 그죠? 빛 에너지라든지 전기 에너지라든지 화학 에너지라든지 그런 다양한 종류의 에너지들은 전환 형태를 바꾸는 전환 관계를 계속 거치는데 결국은 열 에너지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열 에너지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주변 공간에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다시 사용하기 어려운 쓸모없는 열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만약에 서술형 문항에서 요 까닭 이유를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열 에너지라는 단어를 꼭 포함시켜야겠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포인트가 되는 단어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렇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에너지는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 빛 에너지, 빛의 형태로 전달되는 에너지다. 간단하죠? 자, 두 번째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포텐셜 에너지라는 게 좀 특이한 아이인데요. 자, 포텐셜이 어떤 뜻이에요? 잠재적인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죠? 잠재적인 에너지를 포텐셜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포텐셜 에너지는 중학교 때, 우리가 중2 때인가요? 중2 때 배웠을 거예요. 위치 에너지라고 배웠을 거예요. 자, 높은 곳에 있는 물체는, 그죠? 이 위치 에너지, 즉 포텐셜 에너지를 가져요.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잡고 있던 손을 놓으면은 이 물체는 떨어지겠죠. 그죠? 떨어지면서 점점 속도가 어떻게 돼요? 빨라지게 됩니다.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는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얘기죠. 점점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운동 에너지가 빨라지니까. 그러면 이 운동 에너지는 어디에서 생겨날까요? 떨어지면서 생긴 운동 에너지는 어디에서 생겨난 거냐? 갑자기 생성된 거냐? 그거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되지, 그지? 그러니까 다른 형태의 에너지가 전환된 걸 텐데 그것은 바로 위치 에너지, 즉 포텐셜 에너지다 이거야. 결론은 뭐예요? 물체가 떨어질 때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는 함께 묶어서 역학적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뭐다?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다 라고 중학교 때, 중2 때 배웠을 거예요. 자, 포텐셜 에너지는 기호로 아래첨자 P를 써서 EP 이렇게 표현하고요. 운동 에너지는 카이네틱 또는 뭐 키네틱이라고 발음하는데 K라는 아래첨자를 써서 EK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기억이 안 날 수 있겠는데 분명히 다뤘을 겁니다. 근데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우리가 앞에서 다룬 에너지 보존 법칙과는 살짝 달라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것은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 일정하다는 거고, 앞에서 다룬 에너지 보존 법칙은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얘기한다 이거.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보다 범위가 더 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개를 해결했고요. 자, 밑에 이제 전기 에너지는 전기 제품에 전류가 흐를 때 사용되는 에너지고요. 화학 에너지는 물질 내에 저장되는 에너지다. 이렇게 하면 잘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우리가 이제 1학기 때 배운 화학 결합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 금속 결합, 이런 결합을 하면서 그 결합 내에 물질들은 에너지를 저장하게 되고, 그 에너지를 특별히 화학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뭐 예를 들면 더 쉬울 수 있겠죠, 그죠? 예를 들어 어떤 물체를 태워요. 우리가 두 글자로 연소라고 하지, 그지? 그죠? 공기 중에 산소와 빠르게 결합하는 빠른 산화, 연소입니다. 연소 같은 경우에는 화석 연료나 탈물질에 있는 이제 화학 에너지가 뭘로 바뀌는 거야? 열이나 빛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다른 예로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배터리를 충전하는 경우를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충전할 때는 전기 에너지가 뭘로 전환된다? 배터리 내부에 화학 에너지로 전환되어 저장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화학 에너지가 어떤 거라는 게 이제 감이 잡히나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를 보면 물체를 이루는 원자의 진동이나 원자의 진동, 분자 운동에 의한 에너지가 뭐냐? 이것이 바로 열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라면을 끓일 때 보면 처음에 이제 건더기 스프를 넣잖아요, 그죠? 이제 건더기 스프가 처음에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이제 떠 있다가 온도가 올라가면 마구 움직입니다. 왜 그런가요? 물 분자에 부딪혀서 움직이는 거죠, 그죠? 그러면 건더기들이 막 움직인다는 얘기는 물 분자들이 막 움직인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물 분자를 움직이게 한 이유는 열 에너지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원자의 진동이라든지 분자 운동 이런 말이 관련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념해야 될 것이,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열 에너지가 무엇인지 서술하세요 이런 문제는 날 리가 없겠죠. 그래?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읽을 때 당연하다 이런 말이었구나 이렇게 그냥 고개만 끄덕이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동 에너지는 무엇이냐? 파동이 갖는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파동하면은 파도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파도가 밀려오면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갱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리저리 움직이죠, 그죠? 모래알갱이들이 이리저리 움직인다는 얘기는 모래알갱이에 힘을 줘서 움직인 거고, 즉 모래알갱이에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모래알갱이를 움직이게 한 이 일은 어디서 오느냐? 파도로부터 온 거죠, 그죠? 그 얘기는 파도도 에너지를 갖고 있다. 에너지를 갖고 있다. 그 갖는 에너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려면
파동 에너지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프린트에 나온 에너지 말고도 더 다양한 에너지들이 있어요. 뭐 소리 에너지라든지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대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자, 에너지 보존 법칙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지금 방금 배운 에너지의 종류는 어떨까요? 좀 중요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요 부분은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다양한 에너지들이 항상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느냐? 아니라고 했죠, 그죠? 에너지들은 항상 형태, 즉 모양을 바꿉니다. 이렇게 모양을 바꾸는 걸 전환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 에너지의 종류와 에너지의 전환 요 파트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거의 대부분이 객관식입니다. 객관식이고요. 에너지의 종류보다는 이 전환 과정에 여러분들이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자, 휴대전화에서 에너지 전환되는 예를 소개했네요. 자, 충전하는 과정, 이거 뭐라고 했어요? 전기에너지가 뭐로 된다? 화학에너지로 전환된다. 거꾸로 배터리를 사용할 때는 저장됐던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꿔서 휴대전화를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죠? 두 개는 세트네요. 자, 소리를 녹음한다는 얘기는 소리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소리 에너지가 뭐가 된다?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는 얘기고, 거꾸로 스피커로 음악을 들을 때는 뭡니까? 전기 에너지가 소리 에너지로 전환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휴대폰에 진동이 왔어요. 그 얘기는 전기 에너지가 뭘로 전환된다?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화면에 영상이 들어왔다. 디스플레이에 불이 들어왔다. 그 얘기는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전환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교과서 265쪽을 보시면 이런 그림이 있고요. 이 그림을 외우진 않더라도 하나씩 짚어보면서 이렇게 전환되는구나는 확인하셔야 돼요. 이 그림 중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이제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연소, 그 다음에 광합성입니다. 자, 연소는 아까 설명했죠, 그죠?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고, 이 광합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식물에 있는 엽록소가 빛 에너지를 뭘로 바꾸는 거야? 화학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이다. 전환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광합성을 통해서 우리 포도당 같은 걸 만들죠, 그죠? 그 포도당이란 결합 안에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저장시킨 겁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다시 빼서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바로 발전기와 전동기예요. 발전기는 말 그대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거니까, 그죠?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이다. 전동기는 그 역과정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죠?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뒤로 넘어옵시다. 자, 에너지의 이제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파트고요. 에너지의 효율 어떻게 구하냐, 그죠? 그럼 이제 에너지 효율이 어떻게 구하는 거다 이제 학습하고 나면 그 다음 이야기는 뭐겠어요? 효율이 높은 전자제품을 사용하자, 이 얘기가 나오겠죠, 그죠? 여러분, 에너지 효율은 어떻게 구하느냐? 자, 에너지를 사용할 때 공급한 에너지 중에서 유용하게 사용된 에너지의 비율이다. 요거를 이렇게 글만 읽으면은 잘 감이 안 오죠, 그죠?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백열전구가 있어요. 요새는 잘 쓰지 않는데, 이 백열전구가 어떻게 생겼냐면 안에 필라멘트라는 게 있고, 이 필라멘트에 전류가 흐르면 엄청난 열과 빛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손으로 잡으면 화상이 보여. 즉, 백열전구는 전기 에너지를 뭘로 전환시킨다? 예,
열 에너지와 빛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생각해 봅시다. 자, 전기 에너지가 만약에 100줄이 공급됐어요. 그죠? 그 중에 30줄만이 빛 에너지로 전환됐다고 치면 열 에너지는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70줄이어야 됩니다. 만약에 얘가 80줄이라는 얘기는 80줄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갑자기 10줄이 어디서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어떤 법칙이 위배됩니까? 그렇죠. 에너지 보존 법칙이 위배됩니다. 거꾸로 얘가 60줄일 수도 없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한 값은 100줄과 같아야 돼요. 자, 이렇게 이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죠? 이퀄이 성립된 이유를 말해라.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에너지 보존 법칙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백열전구를 왜 쓰느냐? 목적이 뭐예요? 어두운 곳에서 밝히려고 백열전구를 켜는 거죠. 우리가 춥다고 해서 백열전구 켜진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둠을 밝히려고 백열전구를 쓰는 거니까 이 백열전구에서 의미가 있는 값은 뭐다? 빛에너지입니다. 그러면은 효율을 구하기가 쉽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효율은 어떻게 할 수 있어? 총 100줄을 공급했는데 그 중에 30줄만이 빛에너지로 전환됐어. 그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0.3이 되겠죠. 그죠? 만약에 여기다 퍼센트로 바꾸고 싶으면 여기다 얼마를 곱하면 될까요? 네, 100을 곱할 수가 있죠. 그죠? 100을 곱하면 30, 단위는 퍼센트.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이 100줄이 뭡니까? 공급한 총 에너지고요. 그죠? 30줄은 뭐예요? 예, 우리한테 의미 있는 에너지. 목적에 맞는 에너지. 빛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식이 이제 굳이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이해가 되죠. 그죠? 공급한 에너지분의 유용한 에너지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 네모칸에 있는 거를 달달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죠? 이런 백열전구 사례를 하나를 그죠? 기억하면은 금방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열기관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열기관의 열효율을 구하는 파트가 나오는데 만약에 선생님 보고 여기서 한 문제를 내라 그렇게 누가 부탁을 한다면 선생님은 주저없이 여기를 나겠어요. 그 정도로 중요하다. 자, 열기관이 뭔지 한번 봐야겠죠. 그죠? 화석연료, 뭐 석탄, 석유, 가스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겠지. 그지? 이 화석연료를 연소시켜 동력을 얻는 장치를 뭐라고 한다? 열기관이라고 한다. 뭐 열기관에 대해서 서술하세요. 그런 건 안 나오겠지. 그지? 그냥 자동차 엔진을 떠올리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앞에를 보니까 그림이 하나 나오고요. 이 그림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위쪽에 고열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고열원이란 얘기는 온도가 높다는 얘기예요. 고온. 저열원은 온도가 낮다는 얘기입니다. 자, 온도가 템퍼레이처니까 라지 T를 쓰면 이게 온도를 의미하고요. 얘도 뭐야? 라지 T를 쓰면 되겠지. 그지? 자, 고온과 저온을 구분하기 위해서 T1, T2라고 합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예요? 화살표가 보이세요? 이 화살표의 방향이 어느 방향이죠? 온도가 높은 데서 온도가 낮은 곳을 향하고 있지. 그지? 자, 이렇게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곳을 저절로 이동하는 에너지를 뭐라고 하죠? 그렇죠? 열 에너지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 온도가 높은 데에서 Q1만큼의 열 에너지가 나왔는데 중간에 뭐가 있어요? 열기관이 있지. 그지? 이 엔진에서 열 에너지의 일부를 동력으로 바꿔요. 즉, 뭘 바꾼다는 얘기야? 1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1이 기호로 W니까 여기 W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나머지는 어떻게 돼? 온도가 낮은 곳을 향해서 흘러가 버리겠지. 그지? 그러면 요 에너지 값과 요 에너지 값은 어때요? 다르겠지. 그지? 그래서 얘는
이가 Q1이라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Q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자, T1이 커요? T2가 커요? 네, T1이 큽니다. 그죠? 자, 그 다음 Q1이 커요? Q2가 커요? 네, Q1이 더 크죠. 그죠? 그리고 Q1은 W에다 뭐 더한 값이야? Q2와 같지. 그죠? 왜 그렇다고? 에너지 뭐 때문에? 보존 법칙 때문에 그렇다라고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열기관의 열 효율을 구해라 라고 문제가 나왔다면 우리가 효율은 efficiency니까 2라고 표현합니다. 이 효율 2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공급한 에너지 Q1이죠. 그죠? 그 중에 의미 있는 게 뭐죠? 자동차 엔진 왜 써요? 동력을 얻기 위해서죠. 동력을 얻는다는 것은 이를 얻기 위함이다. 자, 그래서 열기관의 효율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이 내용이 옆에 써 있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그죠? 100줄의 연애전지를 공급했는데 그 중에 30줄만 일로 쓰였다. 그럼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70줄이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럼 효율은 100분의 30에서 0.3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30줄을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얘를 지워버리고 그죠? Q1이 100줄이고 Q2가 70줄이다. 효율을 구해라. 이렇게 문제 낼 수도 있지. 그지? 자, 그러면 방금 다뤘던 요 식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Q1 분의 W는 어떻게 되는 거야? Q1 Q2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얘는 다시 1 Q1 분의 Q2라고 표현 가능합니다. 문제 없죠. 그죠? 자, 그럼 봅시다. 여기 식에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이제 조금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이제 뭘 생각해 볼 거냐면은 봐봐. 자, 무조건 Q1이 Q2보다 크죠. 그죠? 그러면 Q1이 그러니까 즉 분모가 분자보다 커요. 그럼 얘는 뭐야? 1보다 작은 값이고 1에서 1보다 작은 값을 빼니까 효율은 0보다 큰 양수가 되겠지. 그지? 0은 될 수 없죠. 왜냐면은 Q1과 Q2가 같아야. 그죠? 다시. 아이고. 자, 이 효율값이 0이 되려면 Q1과 Q2가 같아서 여기 1이 돼 버려야 되는데. 그죠? Q는 무조건 Q2보다 크니까. 그러니까 0이 될 수는 없고. 그지? 그러니까 1에서 1보다 큰 수를 빼니까 1에서 1보다 작은 수를 빼니까 0보다 크고. 그리고 효율은 1보다는 작다 이거야. 퍼센트로 하면은 100%가 될 수가 없고 100%보다 작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보세요. 직접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서 좀 한계가 있는데 봐봐. 이 효율이 1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효율이 1이 되려면 요 값이 어떻게 돼야 돼? 0이 돼야겠죠. 그죠? 요 값이 0이 되는 방법은 뭐가 돼? Q2가 0이 되면 되겠지. 그지? 분자가 0이 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Q2는 0이 될 수 없어요. 자, 보세요. 자, Q2는 뭐가 될 수 없다? 0이 될 수 없어. 왜냐하면은 자, 열기관은 공급받은 에너지를 일로 바꾸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공급되자마자 됨과 동시에 일로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뭐 엔진 같은 경우에는 흡입, 폭발 뭐 그런 사행정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고 동시가 안 되죠. 시간이 필요할 때 그 열에너지가 가만히 있겠어요? 열에너지는 항상 온도가 낮은 곳을 향해서 이동해 간다고 했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저온으로 빠져나가는 Q2는 뭐가 될 수 없어요? 0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효율은 뭐가 될 수 없어? 네, 1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효율이 1인 또는 뭐 효율이 100%인 열기관은 아예 애시당초 불가능하다. 인간의 기술이 좀 부족한 게서 그런 게 아니라 외계인이 와도, 그죠? 외계인 할아버지가 와도 이거는 이뤄낼 수 없다는 거지. 왜? 열에너지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이 열에너지가, 그죠? 어디 갔죠? 이 열에너지가, 그죠? 가만히 있지 못하고 항상 온도가 낮은 곳을 향해 저절로 이동해 간다는 이 사실은요, 이런 물리를 더하게 되시면 시간의 흐름이라든지 또는 뭐 엔트로피 이런 거 이제 많이 듣죠. 요새는 비문학 지문 같은 데서도 그런 것과 연결돼 있어요. 시간은 왜 항상 미래로만 흐르는가? 과거로 흐를 수는 없는가? 그런 것들을 설명할 때 이게 하나의 단초가 돼요. 이게 시작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학을 하는 분, 특히 이제 물리를 한 사람들은 요 효율이 100% 1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열기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공지를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2학기 수행평가를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2시간에 걸쳐서 실시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수업 시간이 좀 펑크가 나요. 그래서 2학기 기말고사는 중간고사 내용을 포함시켜서 낼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중간고사 이후 수행평가를 2시간 실시할 거고 컴퓨터실에서 할 거예요. 그리고 기말고사 시험 범위는 중간고사 내용 포함한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